안녕하십니까. 점촌초등학교 영양교사 박현아입니다. 우리 학교에서 추진한 채미데이 선도학교 활동과 그 성과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채식급식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고 올바른 영양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급식실 환경을 구성하였습니다. 첫째, 배너, 현수막, 게시판을 활용하여 채미데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였고, 둘째, 포토존을 설치하여 학생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으며, 셋째, 채식 관련 영양 정보 자료를 배부하여 학생들의 관심을 높였습니다. 다음으로 채미데이와 관련하여 추진한 활동 내용입니다. 첫째, 매월 셋째 주 수요일을 채미데이로 지정하여 페스코 단계에 다양한 채식 식단을 제공하였으며, 둘째, 학생 동아리, 학생 참여 식단 등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식단을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다양한 채소를 경험하며 채식 습관을 내면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샐러드바 코너를 자율 배식 형태로 운영하였습니다. 영양 정보와 함께 채소, 과일을 다양하게 제공하여 학생들이 자유롭게 선택함으로써 자발적 채식 활동과 채소, 과일의 이점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아리 활동으로는 문경의 특산물인 오미자와 사과를 활용하여 레시피를 개발함으로써 동아리 학생들의 창의적 표현 및 채식에 대한 전문 지식을 함양할 수 있었습니다. 영양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채식 식단을 구성하는 방법을 배우고 자신만의 식단을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의 참여로 만들어진 식단은 실제 급식에 반영되어 만족도를 크게 높일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선호하는 채소, 과일의 종류뿐만 아니라 조리법까지 조사하여 이를 식단에 반영함으로써 채식의 관심도를 높이는 등 적극적인 채식 실천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영양 수업과 관련하여 추진한 활동 내용입니다. 채식 메뉴를 직접 요리하고 먹어보는 경험을 통하여 채식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려 노력하였습니다. 또래와 함께하는 체육 활동을 통해 채소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릴레이 달리기와 채소 퀴즈를 통하여 채소와 종류, 특성을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학생들이 텃밭을 가꾸며 작물이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과정을 체험하도록 함으로써 환경보호와 지속 가능한 삶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해 활동과 관련하여 추진한 활동 내용입니다. 첫째, 채식 동시짓기입니다. 교내에 동시짓기 대회를 활용하여 채식을 주제로 동시를 짓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좋아 지구 있어라는 주제로 게시판을 활용하여 지구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적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채식의 필요성을 알고 인문학적 표현 활동으로 채식을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교내의 채식 캐릭터 공모전을 통해 건강한 식생활의 중요성을 학생들에게 알렸습니다. 우수 작품은 게시하여 학생들이 귀여운 캐릭터를 통해서 채식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학생 참여 활동과 관련하여 추진한 내용입니다. 5월부터 11월까지 1일 1채소 챌린지를 운영하여 매일 채소를 섭취하도록 독려하였습니다. 방법으로는 첫째, 1일 미션을 식단표에서 확인하고 미션을 성공한 학생은 담임 선생님에게 확인을 받았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다 했니라는 웹을 활용하여 챌린지 달성을 기록해 주었습니다. 둘째, 주기적으로 10회씩 달성한 학생들을 확인하여 뽑기를 통해 상품을 받아가도록 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챌린지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독려하였습니다.
또 11월에는 챌린지를 마무리함으로써 60회 이상 달성한 학생들에게 선물을 지급하였습니다. 모범이 되는 대표 9명에게는 채식 전도사라는 이름으로 인증서 및 채소 키링을 교장 선생님께서 직접 증정하였고, 나머지 달성한 학생 91명에게는 챌린지 달성 기록을 합해하여 교내에 설치한 채소 가게에서 직접 채소를 구매하여 상품을 받아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교내 채소를 담아가는 에코백에도 점촌초 지구 지킴이라는 문구를 직접 새겨서 제공하였고, 급식실에는 달성한 학생들의 사진을 게시해 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성취감을 느끼고 올바른 식습관을 정착시킬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다음으로 이벤트와 관련하여 추진한 내용입니다. 10월은 문경세제에서 문경사과축제가 진행됩니다. 이를 애플데이와 연관지어 지역문화유산과 자연환경을 배우고 사과를 매개로 지구에게 감사와 약속을 다짐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구온도 내리기라는 주제로 잔반 이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반별 뜨거워진 지구온도계를 급식실 태식구에 부착하였고, 잔반을 남기지 않으면 파란색 스티커를 제공하여 붙이도록 함으로써 지구의 온도를 내릴 수 있다는 의미를 알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학생들은 지구온난화 현상을 인식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남기지 않는 것이 지구온난화 현상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학부모 참여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추진한 내용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가족 채미데이 사진대회를 진행하였습니다. 학생들이 부모님과 함께 채식 음식을 만들고 가족 사진을 찍어 팅커벨에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가정에서도 채식 습관을 길러나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학생, 학부모, 교원 모두가 참여 가능한 채식 친구 만들기라는 주제로 카톡 프로필에 채식을 홍보하는 이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채식을 홍보하는 프로필을 일주일 이상 게시하고 캡처하여 팅커벨에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채식의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학부모님을 대상으로 우리 아이 채식 간식 만들기 교육을 진행하여 가정에서 채식을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점촌초등학교는 건강한 지구, 건강한 점촌 어린이를 목표로 선도 학교를 운영하여 학생들의 건강뿐만 아니라 환경까지 생각하는 다양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내년에도 성도학교로 선정이 된다면 더 좋은 아이디어로 채식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북조리과학고등학교 영양교사 곽가혜입니다. 1년이 안 되는 기간 동안 박규나 선생님과 저와 그리고 저희 학교 선생님들과 다 같이 저희 채미데이 선도학교를 운영하였는데 어떻게 운영했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추진 배경 및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세부적으로 저희 학교가 채미데이 선도학교를 어떻게 운영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 배경 및 필요성은 다음과 같고 저희 학교가 조리과학고다 보니까는 조리고의 특징을 살려서 채미데이를 운영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부 추진 사항인데 저희가 크게 3가지로 나누었는데 채미데이 선도학교 홍보와 채식에 대한 이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탄소 중립 실천이라는 3가지 큰 타이틀을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먼저 채미데이 및 선도학교 홍보에서 학생이나 학부모, 교직원 교육을 실시하였는데 채식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전달하고자 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유인물을 나눠주거나 교직원 회의 때 PPT를 통해 교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학생들은 창체 시간이나 이러한 시간들을 활용해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채미데이 선도학교가 됨에 따라서 배너를 제작하여서 채미데이 취지와 이런 운영 취지를 알리고자 하였고, 마지막으로 홍보 물품을 제작하여 학부모와 교직원들에게 홍보하고 저희가 학교에서 이러한 활동을 하고 있으니 함께 해달라는 뜻으로 동참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채식에 대한 이해입니다. 채식에 대한 채식 전달을 통해서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급식실 내 도서실이 따로 있지만은 저희가 채미데이를 운영하는 만큼 채식 도서존을 만들어서 채식 도서를 비치하여서 급식실에서 학생들이 도서를 빌려갈 수 있게 하였고, 그리고 채미데이 관련 이벤트를 진행하였는데 이 다음 화면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채식 도서존은 급식실 내에 책이 지금 학생들이 빌려간 상태라서 조금 종류가 적은 상태에서 찍었는데 더 많은 책이 있고, 교직원들도 이렇게 명부를 작성하여서 빌려갈 수 있게 했고, 그리고 다음은 채미데이 관련 이벤트를 실시하였는데 먼저 채미데이 영역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채미데이 영역평가는 채미데이에 관한 질문들을 선생님과 제가 만들어가지고 학생들에게 이렇게 학교 게시판과 급식실 게시판에 게시하여서 학생들이 문제지를 가져가서 풀어서 제출하면 정답자들을 추려가지고 이렇게 상품을 지급하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채식 관련 도서 이벤트를 진행하였는데 급식실 내에 비치된 도서를 읽고 문제를 풀어서 제출하는 형식으로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에게 이렇게 POP를 만들어가지고 학교 게시판과 급식실 게시판에 이렇게 만들어서 홍보를 하였고, 학생들이 다음 사진은 학생들이 제출한 사진인데 저희가 시상품을 제공하는 시상품을 제공하려고 했던 학생들보다 너무 많은 학생들이 정답자가 나와가지고 학생부 친구들이 추첨을 통해서 결과를 발표하고 이 학생들에게 시상품을 제공하였는데 이때는 텀블러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탄소 중립 실천인데 탄소 중립 실천 방안에 대해서는 크게 4가지로 나누었습니다. 탄소 발자국 줄이기와 우리가 만들어가는 채미데이, 사제 동행, 채식 동아리 운영, 이렇게 4가지로 나누어서 실시했습니다. 먼저 탄소 발자국 줄이기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운영한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단할 이벤트라고 채미데이에 다 먹은 친구들에게 시상품을 주는 이벤트를 실시하였는데 이렇게 만들었고 홍보를 하고 식판을 영양 선생님께 보여주고 나면은 시상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 먹은 학생들에 한해서 캡슐 뽑기를 해서 이 캡슐에 따라서 시상품을 주는 프로그램도 구성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마지막 사진은 대나무 칫솔을 제공했는데 학생들에게 대나무 칫솔이 별로 이렇게 인기가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좋아해줘가지고 참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샐러드바 운영입니다. 자발적인 채식 선택 기회 제공을 위해 자율 배식 때 채식 위주의 매뉴얼을 구성하여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텀블러 데이인데 한 달에 한 번 정도 텀블러 데이를 지정하여서 운영하고자 하였고, 여기 첫 사진에 나왔을 때 첫 번째 여기 사진처럼 텀블러가 없는 친구들에게는 스테인리스 컵에 그거 제공함으로써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동참하고자 이렇게 독려하였고, 그리고 텀블러를 챙겨오는데 텀블러가 없는 친구들이 믹서기 챙겨오는, 저희가 조리고다 보니까 믹서기 통 챙겨오는 친구들도 있었고 다양한 통을 해서 그래도 이러한 아이들의 모습이 다 같이 일회용품 줄이자는 목적에 부합하는 것 같아서 그래도 운영하는데 꽤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커피바 키링 체험 주간을 운영하였는데 저희가 3학년이 화요일 수업에 1교시부터 8교시까지 바리스타 실습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습을 통해서 커피 찌꺼기가 많이 발생되는데 커피 찌꺼기는 매립 쓰레기 또는 소각하면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와 메탄가스가 발생하게 되거나 아니면 이것을 토양에 이렇게 매립 시 토양에
카페인이나 이런 것들이 토양 생물에 영향을 끼치므로 탄소 중립 실천에 도움이 되고자 커피 찌꺼기를 재활용하여 커피바 키링 체험 주간을 운영하였습니다. 바리스타 담당 선생님께 커피 찌꺼기 나오는 것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실습하고 나서 받은 커피 찌꺼기를 가지고 키링을 만드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학생들과 교직원 모두 이건 되게 재밌게 이렇게 할 수 있어가지고 그래도 운영하는데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채미데이입니다. 본교의 특성을 살려서 학생들과 채미데이 식당 공모전, 채식 레시피 공모전, 교과 연계 융합형 프로젝트 수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채미데이 식당 공모전입니다. 채미데이 식당 공모전을 학생들에게 알리고 이렇게 식판 사진을 가지고 이렇게 급식실 내에 비치해 두면 학생들이 가져가서 식단을 작성하여서 제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는 사진은 저희 행정실장님과 행정실 식구들이 제출한 사진이고 이 식단은 학생들이 제출한 식단입니다. 학생들이 직접 자기 식단에 대한 이름도 작성하고 어떻게 나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재료나 색감 이런 것까지 고려해가지고 식단을 작성하여서 저희가 보고 괜찮은 식단이 있으면 채미데이에 이 식단 위주로 제공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급식실과 학교 게시판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고 식단이 나간 사진이고 이건 아이들이 즐겁게 먹는 모습입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채식 레시피 공모전을 실시하였는데 학생들이 이거를 보고 이렇게 제출하고 이거를 만들어서 채미데이나 식단에 반영하려고 노력하였고 이거는 조리 선생님이 급식관리라는 과목과 융합하여서 융합형 프로젝트를 실시하였는데 그리고 다음은 사제동행으로 채미데이에 선생님과 함께하는 채미데이를 실시하였고 다음은 문경대축제에 저희 학교가 빵을 만들어서 포장지를 나가는데 이게 포장지가 일회용이다 보니까 그게 환경이 안 좋아서 이게 자연적으로 분해되는 거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홍보하는 활동도 하였고 마지막으로 채식 동아리 운영을 했는데 텃밭 가꾸기로 이렇게 아이들이 가꾼 텃밭을 샐러드바에 내어서 먹을 수 있도록 하였고 클레이로 자신의 채식 음식을 만드는 것도 했고 커피 찌꺼기로 버섯 키우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문경이 표고버섯이랑 오미자가 되게 유명한데 고추장 만들기도 하였고 오미자청도 담궈서 아이들이 가정에 가서 직접 만들어도 보고 학교 급식으로 내기도 했습니다. 갑자기 빨라지기도 했는데 네, 감사합니다. 급식 선도학교 종결 보고의 발표를 맡은 초서초등학교 영양교사 최혜랑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목차는 총 3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포항에 올해 신설 학교로 10학급이 꽉 차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을 하였고 지금은 총 14학급으로 280명이 되었습니다. 초서초등학교의 교훈은 꿈을 펼쳐라 세상을 품어라 인데요. 저는 이 학교 교훈에 맞게 올해 세운 저의 영양교육 목표는 자발적 주도적 학생으로 성장시키기였습니다. 이러한 학생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제가 한 사업들은 총 올해 6가지였고요. 이 6가지들은 다음 화면을 보면서 한 가지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 사업은 포항시에서 진행하는 친환경 로컬푸드 데이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포항시에서 연관된 강사분께서 오셔서 총 2번의 수업을 해주시고요. 첫 번째 한 수업은 음식과 나의 몸 상추 텃밭 만들기였습니다. 일주일 뒤에 바로 이어서 한 2번째 수업은 지구가 아파요 무싹 키우기 키트 만들기 활동이었습니다. 다음으로 2번째로 한 사업은 우리 수산물 데이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대한영양사협회에서 연 1회 실시를 하고 있고요. 수산물 교육과 수산물과 관련된 급식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1학년과 수업을 같이 하였는데요. 수산물과 관련된 급식도 먹고 수업도 하고 첫 번째 사진은 수산물을 먹은 거북이와 패스트푸드를 먹은
토끼가 달리기 시합을 하는 영상을 보고 아이들과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졌고 2차 시 수업에는 우리 수산물이 들어간 멸치와 진미채가 들어간 김밥을 만들고 먹어보는 수업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한 사업은 갭 영양교사 자발적 학습 조직입니다. 이 조직을 활동하면서 친환경 농산물과 갭의 차이점에 대해 저도 더 자세히 알게 되었고 학생들에게도 이렇게 급식 시간에 칠판에 붙여서 알리는 활동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22일 사과데이를 맞아서 갭 인증을 받은 사과를 급식으로 제공하였습니다. 갭 성과 발표회 때 전시한 전시물이고요. 이 전시물은 밖에 나가시면 강당 앞에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 한 사업은 지금도 진행 중인데요. 영양 식생활 교육 콘텐츠 개발이고요. 요즘 유행하고 있는 로제의 아파트 노래를 접목시켜서 손을 또 안 씻어 아파또 이렇게 제목을 정하여서 현재 촬영은 마친 상태이고요. 편집은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는 제가 붙였는데요. 영양수업 선도학교와 정책시범학교의 주제가 비슷하게 했기 때문에 제가 합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에서는 선택급식과 자율급식을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예전부터 해왔었는데요. 그에 대한 결론은 선택급식은 급식 전에 스티커로 한번 아이들에게 투표를 해보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채소를 어떤 걸 좋아하는지 스티커를 제공한 후에 8가지 중에 1등, 2등, 3등 채소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1등 채소가 오이, 2등 채소가 당근, 세 번째 채소가 파프리카였는데요. 저는 이 설문조사의 결과가 의외였던 게 평소에도 반찬으로 제공을 많이 하는 반찬들인데 그때는 쳐다도 보지 않더니 이렇게 투표를 하더니 아이들이 좋다고 투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였고요. 이렇게 진행을 하면 초등학교이기 때문에 직접 가져가기 어려운 점도 있고 그 다음에 조리종사원들께서도 배식을 할 때 배식의 어려움도 있어서 학부모 모니터링과 연계하여 이 채소 선택급식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채소뿐만 아니라 급식 메뉴에 있어서도 스티커 선호 조사를 하였는데요. 당연히 요즘 아이들이 많이 좋아하고 있는 마라탕이 1위로 뽑혔고 오른쪽 식판에 보시다시피 중국 급식과 연관된 메뉴들로 구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이 사진은 교육부 발간 책자에도 가정연계학습 활동으로 나와 있는 건데요. 저는 이날 바나나를 내서 아이들이 먹고 나오면 바나나 껍질을 이렇게 아이들이 직접 자른 후에 제가 학교 뒷 공간에서 이렇게 말렸습니다. 그래서 말리고 각 반에 이렇게 바나나 비료를 제공하면 저희 학교 텃밭이나 학교 반의 화분에 비료로 만들어 뿌릴 수 있는 활동도 하였고요. 그리고 저번 달에 있었던 빼빼로데이와 농업인의 날을 접목시켜서 급식에는 농업인의 날과 관련된 급식을 내었고 이 급식을 깨끗이 다 먹고 나오는 학생들에게는 이렇게 빼빼로도 제공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학기 때 진행한 잔반 없는 날 행사인데요. 2주간 진행하였고 아이들이 한 끼 급식을 다 먹었을 때 100원을 적립을 해주었습니다. 이 돈을 2주 동안 모으고요. 아이들이 모은 적립금으로 제가 잔반 그림 마켓을 열어서 아이들이 물건을 구매하는 행사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칠판 사진 좀 작기는 한데요. 이런 적립금 모으는 행사들을 하면서 사실 잘 못 모으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물 반찬만 다 먹어도 100원 적립받는 날, 그리고 깨끗이 평소처럼 다 먹는 아이들은 200원 적립받는 날, 이렇게 해서 포기하는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쿠폰을 제작하였고 초서초 잔반 그림 마켓을 연 사진입니다. 학생들이 즐겁게 구매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저는 줄을 기다리면서 물론 학교의 메뉴 보드도 다 있지만 가독성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칠판에도 매일매일 칠판 교육으로 그날 급식 메뉴에 대해서 설명을 적는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4학년과 함께 수업한 사진인데요. 옛날과 오늘날의 식생활에 대해 알아보고 말린 과일로 과일컵을 만드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 사진은 영양 2 동아리에서 작년에 만든 수업 자료인데요. 재구성하여 피망 수업을 하였고요. 그리고 실물 피망을 포장하여 집에 가져가서 학부모님과 같이 요리하여 먹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사진은 상황별로 신선한 달걀을 고르는 방법을 알려주고 모둠별로 제일 신선한 달걀을 하나 고르는 수업을 하였고요. 이 달걀을 깨트려서 이쑤시개를 제일 많이 꽂는 모둠이 우승할 수 있는 게임도 하였습니다. 아까 그 장학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양 수업 선도를 학교로 하면 이런 수업 샘플을 찍거든요. 이 영상들은 다 경북학교 급식TV에 올라와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제가 세운 영양교육 목표가 자발적, 주도적 학생으로 성장시키기였습니다. 근데 이 글은 사실 포항교육지원청 칭찬합시다 게시판에 한 하이의 학부모님께서 올려주신 글이고요. 사실 제대로 잘 먹지 않았는데 이 잔반 없는 날을 통해서 학생이 잘 먹게 되었고 혼자 30일을 도전해보겠다 한 학생이었는데 30일 도전을 성공하는 날 제가 편지와 작은 선물을 주었더니 감동을 받았다고 이렇게 글을 써주셨습니다. 제가 이 글을 보고 이 아이가 정말 자발적 주도적 학생으로 성장하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뿌듯했습니다. 이어서 마무리만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1학년과 수산물대에 관련 수업을 하고 설문조사를 한 건데요. 우리 가족이 건강할 것 같아서 같이 건강해지고 싶어서 키가 쑥쑥 커서 영양소가 풍부해서 등 우리 수산물을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이유에 대한 답을 1학년이지만 되게 구체적으로 적어서 수업을 정말 효과적으로 잘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영양 수업을 해서 급식을 알고 먹으면 더 잘 먹게 된다라는 투표도 했었는데요. 수업 전에는 60%가 그렇다라고만 답했었는데 수업 후에는 90%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 남은 행사는 다음과 같고요. 발표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개받은 대로 도촌초 담임교사고요. 교무부장 맡고 있는 교사 김동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저희 학교가 교육과정 연계 영양식생활 선도학교인데요. 영양 선생님과 같이 협의해서 저희 학교 전체가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업무 담당자로 신청하게 됐고 1년 동안 운영했습니다. 네, 그래서 융합형 식생활 교육이었고, 그러니까 저희는 수업뿐만 아니라 그냥 교육과정 연계하고 기간 연계하고 어떤 학교 전체적으로 움직인 사업이 많으니까 그 점 참고하시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교육과정 연계인데요. 교육과정 연계는 저희는 이제 학생 생성 프로젝트라고 경상북도 교육청의 이제 시책 사업인데 10차시 정도 수업의 프로젝트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식생활 교육과 연계해서 모든 주제를 식생활 주제로 구성했고요. 지도하는 QR코드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학생들이 직접 만든 급식 메뉴 반영인데요. 6학년부터 1학년까지 전원이 다 만들었고요. 5월부터 11월까지 모든 학년의 급식 메뉴가 반영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예시를 보면 이게 6학년 친구가 만든 건데요. 이렇게 만들면 이렇게 체은 식단 해가지고 이렇게 홍보하고 요거는 만드는 과정입니다. 1학년 친구들도 다 만들었고 다만 제철 과일 아닌 경우에는 영양 선생님께서 이렇게 좀 조정하셔서 반영 다 모든 한 학년당 학생 한 명은 모두 반영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2학년 친구고요, 5학년 친구입니다. 그리고 장류 담그기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요. 요거 사업은 자세한 순서는 책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학생들이랑 장 담그기에 대한 교육을 하고요. 이렇게 직접 장 담그기 해서 학생들이 직접 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장 담그기 간판 이름 공모전을 열어서요. 이학수터라는 디지털 플랫폼 통해서 투표해서 아이들의 꿈이 된 장이라는 이제 이런 간판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장 분리를 해야 되는데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간장, 된장을 이렇게 분리하는 거를 학부모님들이랑 같이 노하우들이 다 가지고 계시니까 학부모님들 불러서 같이 분리했고요. 그리고 간장을 다리고 조리는 건 학생들이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장이 다 나왔고 모든 과정으로 배부했습니다. 그리고 간장 요리 콘테스트라고 이렇게 학부모님께 사진 받고요. 사진만 받으면 좀 그래서 간장으로 어떻게 요리했는지 이렇게 간장 요리 일지를 받아서 어떤 요리를 했고 가족 구성원들의 소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간장이나 된장이랑 발효식품 홍보 포스터 만들기 활동했고요.
네, 그리고 이거는 한 달 전입니다. 이제 된장 숙성이 끝나서 된장도 다 담아서 가정으로 다 보냈습니다. 네, 요거는 홈베이킹 방과후고요. 여러 수업을 해주시는데 저희는 방과후가 이제 선택형 방과후가 아니라 사실 농촌 아이들이다 보니까 그냥 모든 학생들이 의무로 네, 당연히 무료이고요. 모든 학생들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디지털 교육 연계 식생활 교육도 했는데요. 생성형 AI 리튼이랑 타입캐스트 활용해서 K푸드 홍보 자료 만들기 했습니다. 네, 모든 활동들은 이렇게 패들렛으로 네, 활동 자료들 다 가지고 있고요. 네, 요거 나중에 QR코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 유튜브 영상도 올려서 네, 홍보했었습니다. 네, 다음은 여름방학 식생활 체험학습인데 이제 여름방학 동안 학생들 식생활 교육이 좀 끊길 것 같아서 이제 일주일 동안 계절학교를 운영했고요. 전교생 다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선생님들이 다 참여했고요. 하루는 이제 안동의 애미정이라는 곳과 연계해서 식생활 체험학습을 운영했습니다. 네, 그리고 두잇 축제라는 걸 운영했는데요. 앞에 있는 두잇은 이제 디지털 의미하고요. 뒤에 있는 건 식생활입니다. 그래서 학생과 교직원들이 뭐 디지털 부스, 식생활 부스를 운영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각 꾸미기, 뭐 과일꼬치 만들기, 카스테라 인절미 만들기, 식생활 배지 만들기, 푸드 페이스 페인팅. 요게 식생활 파트인데요. 네. 네, 요런 팜플렛을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네, 운영했습니다. 네, 운영 사진입니다. 네, 이렇게. 네, 학부모님들 다 참여해서 교육 공동체 모두의 축제로 운영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학생들 디지털 부스 쪽에 운영한 겁니다. 네, 다음은 생성형 AI용 식생활 교육인데 이제 학생들이 시를 쓰고요. 동시에 그 음식과 관련된 식생활 시를 쓰고 1, 2학년군은 어도비 파이어플라이 활용해서 사진 찾고 3, 4학년군은 수노 활용해서 노래 만들고 5, 6학년은 부류로 이제 영상 제작하기인데 요것도 패들렛에 다 자료가 있으니까 나중에 참고하고 싶은 선생님께서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모든 자료 있습니다. 네, 다음은 유관기관 연계해서 한 사업입니다. 네, 국립청소년 미래환경센터랑 3회차 연계를 했는데요. 1회차에서는 1박 2일로 모든 전교생이 현장 체험학습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가서 뭐 채식이 필요한 이유, 뭐 탄소 중립 이런 거에 대해서 배웠고요. 채식 ASMR 같은 뭐 재밌는 프로그램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2회차는 이분들이 직접 학교로 오셔서 에너지 캠페인 진행했고요. 네, 3회차에서는 비건 저탄소 케이크 만들어서요. 봉화군의회와 봉화읍사무소 그리고 봉화군청에 가서 저희 지역을 위해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선물로 나눠주고 했습니다. 네, 요건 영상이 있고요. 네, 다음은 식약처랑 연계해서 영양교재 및 교구 지원 사업을 공모했고 선정돼서 튼튼 먹거리 탐험대 사업이라고 네,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농림식품문화정보원 연계해서 이제 보통 밭작물은 많이 하는데 논작물은 보통 안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네, 벼 직접 심어서 이렇게 키웠고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네, 이거 모든 교직원들의 정말 네, 많은 노력이 들어갔고요. 네, 그래서 홀테랑 매통이라는 이제 전통 도구로 직접 탈곡도 하고 뭐 도정도 해서 네, 요거 도정하고 뭐 이렇게 탈곡하는 건데 가래떡 데이 때 가래떡 같이 나눠 먹고 나온 현미로 현미차 끓여 먹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역사회 기관들이랑 카페랑 연계해서 쌀 단호박 케이크 만들기 실습 진행했고요. 봉화 목재문화체험센터 연계해서 핸들 트레이 만들기 실습 진행했습니다. 네, 다음은 교육 공동체 프로그램입니다. 네, 학부모 식생활 메이커 연수로 이렇게 냄비 받침 만들기 네, 진행했고요. 딸기 농장 체험학습 가서 네, 학부모님들끼리 같이 네, 시간이 많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네, 그리고 학부모님들 중에 수박 농장과 멜론 농장을 운영하시는 분이 계셔서 직접 수박 농장 체험학습도 가고 멜론 체험학습도 가고 이거를 직접 네, 급식에 반영해서 학생들끼리 다 나눠 먹었습니다. 그리고 학생 급식 동아리랑 교사 급식 동아리 운영했는데요. 네, 학생 동아리는 이제 텃밭 네, 옆에 비닐하우스 임대해서 텃밭 작물 재배했고요. 학생들이 직접 정말 재배부터 네, 비료까지 주고 다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학생들이 직접 줄자로 뭘 재고 있는데요. 이걸로 네, 파프리카 뭐 토마토 옥수수 다 했고요. 이걸로 디지털 재배일지라고 해서요. 학생들이 사진 찍고 구글 문서로 이렇게 재배일지 만들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네, 이렇게. 네, 그리고 성장 그래프 만들어서 네, 이렇게 학생들이 직접 만든 겁니다. 줄기랑 잎, 꽃 이렇게 분석해서 남겼습니다. 그리고 상추 수확해서 직접 상추 네, 급식 메뉴에 반영했고요.
다른 것도 옥수수 직접 삶아서 후배들한테 나눠주고, 뭐 토마토 수확해서 수확한 친구들끼리 같이 먹고, 네, 요것도 학교 텃밭에 뭐 파랑, 네, 가지 이런 것도 다 활용해서 먹었습니다. 최근에는 배추 심어서 배추도 한 60포기 정도 나왔는데 모든 가정에 나눠주었습니다. 네. 네, 이거는 월별 모임을 이렇게 3월부터 11월까지 했는데요. 네, 3월에는 뭐 딸기청 만들어서 교직원분들에게 선물했고요. 네, 수박 화채 만들어서 나눠 먹고, 그 간장 활용해서 어묵탕 끓여 먹고, 네, 이것도 수박 농장 가서 수확한 거 수박 주스 만들어서 조리 종사원님들께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교직원들도 정말로 이게 뭐 허위 사진이 아니라 정말로 연구 많이 해서 네, 프로그램 많이 반영하도록 노력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수업 나눔인데 요거 네, 활용 많이 하시라 했는데 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차피 뭐 공개적으로 올라왔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네. 네. 네, 그리고 급식실 환경 개선인데, 네, 분리형 식탁과 의자를 뭐 이렇게 일체형으로 바꿨고요. 네, 미끄러지는 조리실 1명 교체했고, 해서 시스템, 모니터 설치까지 이게 올 한 해 1년 동안 이루어진 식생활 교육이고요. 이거를 이제 네, 온라인 사이트로 비트.ly 도촌 식생활만 치면 제가 적은 것뿐만 아니라 여기 더 많거든요. 네, 여기서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뭐 했고 이렇게 한 거. 온라인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고, 메신저로 도촌초 김동현으로 주시면 언제든지 자료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함께하는 맞춤형 영양 상담 및 식생활 교육 학교급식 분야별 선도학교 발표를 맡은 국립봉국초등학교 영양교사 권민혜입니다. 앞에 선생님들 다들 열심히 하시고 저도 지금 2년째 선도학교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발표도 많이 하고 전국 다니면서 이제 선도학교 했었던 거를 많이 선생님들과 나누고 했었는데, 올해 제가 전남에 한번 가가지고 강의를 했었는데 한 번 선생님께서 저를 붙잡고, 젊은 선생님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알겠는데 우리 급식하기도 너무 빡빡하지 않냐, 이런 것까지 다 해야 되냐, 좀 천천히 가자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저만 잘났다고 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구나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조금 더 쉽게 쓸 수 있고 바로 뭐 자료만 학생들 자료만 입력을 하면 상담도 쉽게 할 수 있고 교육도 쉽게 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 열심히 노력을 또 하반기에 해봤었는데, 제가 거기까지 다 결과물을 내지는 못했고, 그 앞으로도 더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결과물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영양교사가 되고 싶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제가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저희는 학생 개인 맞춤형 영양 상담 및 식생활 개선을 실시하였습니다. AI를 활용해서 영양 상담을 실시하였고, 올해는 추가로 교육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영양 상담 고도화 작업에도 함께 참여를 하여가지고 학생들이 조금 더 나은 영양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받고 학생들과 함께 영양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상 공간을 활용한 영양 상담으로 식생활 교육 홍보 및 효과를 증진하였는데요. 가상 공간은 잽을 이용해서 저희 학교 급식실, 국립봉국초 오셨던 분들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희 학교 급식실이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학생들 영양 상담에 활용을 했는데요. 방법은 학생들이 똑같이 줌처럼 접속을 해서 학생들 자신만의 캐릭터를 만들고 자신만의 캐릭터의 별명을 지어주고 이렇게 라포를 형성한 다음에 학생들이 비대면으로 실시하다 보니까 비만 아동이나 편식 아동들도 이제 어렵지 않게 영양 상담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플랫폼으로 만들기 위해서 잽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급식실 뒤편에 스탠바이미를 설치하여서 학생들이 가상 공간에 대해서 한 번 더 볼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확대해서 보다 보면은 그 학교 급식실 안에 조리실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치방기야, 밥하는 거야 설명도 해주고 학생들한테 이제 급식실에 대한 홍보도 함께 곁들여서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창체 시간을 활용한 다양한 탄소 저감 교육을 실시하였는데 요거는 뒤에 같이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푸드 스캐너 시범 설치 학교로
설치를 실시를 하여서 음식물 쓰레기 지표화 및 분석 교육을 함께 실시를 하였는데요. 지금 푸드 스캐너 설치한 지는 한 달 반 정도 됐고요. 지금 학생들이 잘 사용하는 건 뒤쪽에서 영상으로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한번 찍고 퇴식 후에서 찍고 하면서 음식물도 많이 줄었고요. 학생들 개인 정보를 다 각자 다 넣어가지고 학생들 간에 얼마나 음식을 섭취했는지, 얼마나 영양소가 섭취했는지를 분석할 수 있도록 제가 자료를 제공받고, 그 재료를 그 업체에서 다 해주는 건 아닙니다. 그 작업을. 그래서 그 자료만 분석받으면 그거를 제가 재가공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받고 있고요. 그 재가공하는 과정이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학생 개인별로 어느 정도의 영양을 섭취했는지를 제가 다시 산출을 해야 되는 과정을 해야 돼 가지고 아직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제 탄탄 급식 리그라던가 푸드 스캐너를 이용해서 이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활동을 같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뿐만 아니고 학부모님들과 함께 푸드 스캐너 이용 방법이라던가 저희가 학교에서 하고 있는 맞춤형 건강급식 영양 상담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계신데요. 학생들이 어떻게 교육을 받고 있는지 영상으로 잠깐 제가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푸드 스캐너 사용입니다. 학생들이 처음에 들어갈 때 찍고 퇴식할 때 이렇게 찍으면 옆쪽에 점수가 나오고요. 그 점수로 이제 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푸드 스캐너를 활용해서 영양 수업을 실시를 하였는데요. 푸드 스캐너 그 학생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광고 포스터를 만드는 수업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 만든 자료는 저희 메뉴보드에 다 게시를 해서 학생들이 전체가 다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추가로 저희 학교 학생들이 제 앱을 이용해서 퀴즈를 풀고 영양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 잠깐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5, 6학년쯤 되면은 충분히 이렇게 크롬북 정도는 다 만지더라고요. 저희 학교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관련된 퀴즈를 내서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풀고 이것도 볼 수 있도록 제가 자료를 만들었는데, 이것도 다 같이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가 다시 정비를 해서 선생님들께 다시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종치기 전에 끝났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과정 연계 명품 원팀이 만드는 건강 하이브리드 프로젝트를 발표할 사곡고등학교 최하영입니다. 구미 최고 명품 사곡고등학교를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학생 수는 738명이고 교직원은 85명, 그리고 구미시에 있고 이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 내용 및 추진 목적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 배경은 저희 교내에 BMI 25 이상인 비만인 학생이 13%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게 가장 큰 추진 배경이고, 추진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슬라이드가 좀 많아가지고 빨리빨리 넘기겠습니다. 추진 내용입니다. 웰니스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이 조화를 이루는 이상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의 이상적 상태를 위해서 웰니스 프로젝트를 실시하였습니다. 웰니스 프로젝트는 교과 융합으로 만들어진 프로젝트입니다. 영양교과, 체육교과, 보건교과가 함께 교과 융합하였는데요. 영양교과 혼자만으로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없다 생각하여 체육교과와 함께 체력증진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활동량을 증가시켰고, 보건교과와 함께 교과 융합하여 신체 계측을 주기적이고 정확하게 하였습니다. 대상은 비만 학생 및 체력 저하 학생 중 신청자를 받았고, 기간은 4월부터 12월까지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바디를 먼저 실시를 했고, 인바디 검사 결과로 1차 영양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모든 학생들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을 했고, 그걸로 활동 에너지를 계산하였습니다. 그리고 섭취 에너지를 인바디 앱에
기록하게 해서 섭취 에너지를 계산하게 하였고 기초대사량하고 만들어서 섭취 에너지와 소비 에너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소비 에너지를 높이고 섭취 에너지를 낮추도록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2차 영양 상담은 아이케어 솔루션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서 식생활 스크리닝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검사 결과지로 2차 영양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3차는 영양 교육은 워크북을 활용하여서 영양 교육을 실시하였는데요. 숨은 몸짱 젊은자 비법을 찾아라는 워크북이었는데 이 워크북으로 학생들이 이제 자기의 비만도와 체질량 지수를 체크해보고 목표 설정하고 일주일간 자기가 좋았던 점, 힘들었던 점을 적어보고 마지막으로 이제 다이어리를 꾸미는 걸로 이렇게 워크북을 완성하였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체육교과와 연계해서 매주 월요일, 목요일 7시 40분부터 8시 30분까지 체력 증진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학생들이 지루하지 않게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해서 활동량을 늘리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스마트워치를 이용해서 선생님을 이겨라라는 미션을 실시를 하면서 학생들의 활동량을 늘리고자 하였는데요. 이제 경쟁하고 싶은 선생님한테 경쟁을 신청하고 난 뒤에 이제 일주일간 가장 많이 이제 활동량을 늘린 사람이 승리하는 이런 프로그램인데요. 이제 선생님한테 저한테 이렇게 쪽지가 와요. 선생님 좀 살살 해주세요. 시험 기간이라서 많이 못해요. 이러면서 즐겁게 활동을 늘리도록 저희는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저는 학생 자율 동아리 채식 푸드 스토리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 요리에 관심 있는 학생들로 모여진 자율 동아리고요. 채식을 기반으로 레시피를 개발하고 요리를 실습하는 시간을 가졌고, 이 학생들이 이제 체력 증진 학생들에게 건강 간식을 나눔하는 활동을 이렇게 하였고, 토요 방과 후 교사들한테도 나눔 활동을 하면서 나눔과 배려의 학교 문화를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일석오조 건강식당 캠프를 운영하였습니다. 이제 이 캠프 하나로 이 5가지를 얻고 가자는 의미로 일석오조 캠프라는 이름을 지었고요. 학생들이 직접 키운 바질과 배추를 이용해서 건강식단을 메뉴 실습해보고 등산, 레크레이션 등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바질하고 배추는 뒤에 나올 청소년 농부학교 학생들이 직접 키운 거고요. 이걸 이용해서 바질 크림 떡볶이와 배추 겉절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여기를 수준 많아요. 세금은 동물적 감각으로 한 6번 정도 먹는 거죠. 저희 이렇게 즐겁게 이제 캠프를 운영을 했고, 이번에 이제 12월 21일 날 초록 요리사를 찾아라는 요리 경연대회가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요즘 흑백 요리사가 유행인데 저희는 건강 최신 느낌으로 이제 초록 요리사라고 이제 이름을 지었고요. 지금 26개 팀 90여 명의 신청서가 접수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연계 교육입니다. 구미시청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해서 청소년 농부학교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농업 지도사분이 오셔가지고 5차 시에 수업을 진행해 주셨습니다. 빨리빨리 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연계 온 학부모 사랑의 김장 나누기가 운영 예정되어 있습니다. 12월에 이제 본교 급식실에서 이제 김장을 하고 이제 인근 주민센터에 기부해서 소외계층에 전달하겠습니다. 학부모 연계 교육입니다. 앞에서 했던 아이케어 솔루션에서 나왔던 식행동 진단 및 식사 지도 자료를 이제 학부모님한테 교부를 하면서 학생의 바람직한 식습관이 형성될수록 학부모와 연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학부모 연계 교육은 채식 식단 밀키트를 제공했습니다. 이렇게 밀키트를 만들고 레시피를 작성을 해가지고 이제 학생들한테 나눠주면 학생들이 이제 집에서 이렇게 해먹고 이제 인증 사진을 보내주는 거였는데요. 이제 채식 식단을 가정에서는 좀 접해보기 힘든데 이제 이렇게 채식을 좀 접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한번 프로그램을 실시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이제 비건 만둣국 밀키트였는데요. 이제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이제 가정에서도 채식을 많이 접해보면 채미때에 사실 고등학생들은 이제 채미때에 많이 먹으러 안 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접해보고 좀 이렇게 관심이 많아지면 급식을 좀 더 즐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저는 이런 걸 한번 구성해 보았습니다. 다음 탄소 중립 교육입니다. 전교생이 참여하는 남은 음식물 제로화 프로젝트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매주 금요일마다 다 먹은 학생들에게는 저희는 이제 상점 벌점이 조금 애들이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상점 1점을 주는 쿠폰을 이제 배부를 하고 애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이렇게 3점이 엄청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이런 활동을 해보았고, 그 다음에 저는 또 탄소 중립 실천 동아리 그린라이트를 운영을 하였는데요. 그 태비화 기기로 태비화를 만들고 학생들이 이렇게 텃밭에서 쌈채소를 해서 급식 시간에 이렇게 좀 나눔하는 활동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다음은 이제 다 모든 학교에서 많이 하시는 텀블러 데이도 저도 해봤는데 저희도 이제 인기가 좋아요. 그래서 한 70~80%는 텀블러를 들고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회용품을 줄일 수 있는 이런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주요 성과 및 결과입니다. 저희 웰니스 프로젝트 참여자 신체 계측 변화입니다. 짧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키랑 제 근육량은 감소하였고 체중하고 BMI, 체지방량은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위 1에서 5위 이제 사전 사후 상세 변화 결과 보시면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저 혼자만의 이제 뭐 영양 상담, 영양 교육만으로 이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체계적인 이제 진짜 운동량을 늘렸었고 보건교육과 연계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인바디를 검사하면서 애들한테 자극을 주면서 이런 효과가 있었대. 저희의 셋 교과가 같이 융합한 시너지 효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사후 설문지 결과에도 보면 애들이 너무 열정적이었다, 생각보다 체계적이었다 이런 얘기가 많았고요. 스크린의 사후 검사, 음식물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진짜 새 교과 매일 아침마다 회의를 했거든요. 어떻게 하면 학생들의 활동량을 늘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애들이 좀 즐겁게 참여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고 진짜 1년 정말 열심히 프로그램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통과 협업하는 문화가 이제 확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